의혹,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좀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일단 한 매체가 거기 잠입을 해서 인턴 기자가 잠입을 해서 그 사실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댓글 공작이 있었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겠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금 당장은 지금 수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대선 이후에 이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에 맞게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서 그럼 왜 이 단체가 이걸 했을까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조직적으로 그것도 예를 들면 어떤 집단들이 모여서 정당의 결사를 가지고 하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긴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늘봄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늘봄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공약을 만들었고 1조라고 하는 큰 돈을 투입을 해서 그 사업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런 1조 원의 이권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일박스쿨이라는 곳이 늘봄 교사들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네. 조치를 하면서 거기에 인증을 어떤 전제로 해서 이분들이 댓글 공작을 했던 일을 했다. 그렇다면 이 리박스쿨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이 리박스쿨이 김문수 후보와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 이제 왜냐하면 리박스쿨과 그다음에 김문수 TV가 이제 협력기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면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 후보를 나쁘게 댓글로 만들고 김문수 후보는 좋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일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판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걸 굳이 숨기면서 자기들끼리 했을까? 그럼 분명히 이걸 여기서 알리지 않았을까? 알린 내용들이 사전에 미리 알고 공모한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했는데 추후에 이렇게 했다고 알린 건지 그건 저희들이 이후의 과정에서 알아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국가의 공약사항들을 특정한 보수단체들이 개입을 해서 그 이권들을 가지고 조직적인 댓글 운동을 댓글 조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중대한 사태인 거죠. 따라서 이 문제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수치로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이런 일들을 빨리 발본색원 해내야지만 이런 꿈들을 이권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알았을 거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하지 않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유죄 추정의 파기환송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내통이란 말 전원이었겠죠. 내통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통을 했는데 그 내통을 한 작업 결과가 그쪽에서 기각이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10대 2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이고요. 그 논리로 말씀하시면 국민의힘은 할 얘기가 없어요. 헌재 판결 과정에서 그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다 얘기했던 게 4대 4다. 이건 그럼 내통의 결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본인들이 했던 과거의 발언들을 반추해 보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국민의힘도 과거에 내통을 했나? 헌재랑? 이런 의심을 받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왜 기각이라고 얘기했냐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2심에서 부장판사 3인이 모여서 가장 장문의 어떤 판결문을 냈고 그 판결문의 결과가 1심을 완전히 뒤엎는 무죄가 나왔는데 그 논거가 뭐냐면 그 대법원의 판례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결론을 내려서 이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죄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장판사분들이 무슨 국민의힘 논리대로 진보적인 분들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판결의 근거는 무조건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 그리고 그 판례도 어떤 분들이냐? 실제로 6개월 전에 그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들이 계시는 판례를 가지고 얘기했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니 안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상황이 나왔으면 당연히 기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기각의 사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건드릴 수가 없고 법리만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다 2심에 따져가지고 이거 무죄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사실을 변경시키면서까지 유죄 추정의 판결을 내렸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매우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대법원이 이렇게 빠른 판결을 내리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인 어떤 연루성들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죄를 해도 문제고 무죄를 해도 문제고 2심이 무죄를 내렸으면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선 이후에 판결했어도 좋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 판결을 했다라는 측면들에 대한 의심들이 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법원 내부의 어떤 흐름에 대한 전언들을 전달해 들은 거지 그걸 내통이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뭐 그 논리대로라면 과거에 국민의힘도 헌재랑 내통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리박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확한 증거로 말씀하셔야 돼요. 뭐 막판에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이 다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예.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의 잘못한 부분들을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진짜 그야말로 논리적 비약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판결 내용을 알았던 건 아니죠. 근데 판결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정반대 판결이 나왔게 판결 내용을 알았던 게 아니라 대법원의 분위기겠죠. 상식적으로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법원 3심은 무죄입니다. 상식적으로. 대부분 다 그랬어요.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 이례성이라고 하는 거 누가 들어봐도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2심이 무죄였는데 3심, 이 법리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제가 볼 때는 법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 판단되는 내용들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회성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통이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통의 결과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에 개입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얘기했던 방식과 무관하게 매우 속도적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속도적으로 밀어붙였을 때에는 이 부분들을 대선 전에 털고 나가려고 한다. 털고 나가려고 상식적으로 기각이 상식적이었겠죠. 근데 적어도 그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 후보를 갖다가 유죄 추정으로 파기환송을 시켜버리면 그건 예를 들면 유권자들한테 저 사람은 유죄로 추정된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라면 선거에 개입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대법원들은 그런 선례가 없었어요, 과거에.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까지 이런 결정들을 속도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저희 판단하는 거고요. 네. 뭐 내통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밝혀지겠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선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거 구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좀 왜 3월 9일이 아니라 6월 3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고요.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된 판단들을 할 거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내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란을 극복하고 안정된 정부를 구성해야지만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구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극적인 지지층들이나 아니면 투표를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이런 아주 자극적인 소재가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에 맛을 들이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다른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이 아마 계속 확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란으로 6개월 동안 고통받은 국민이 있다면 얼마만큼 그런 국민적인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후보들이 경쟁을 했었어야 되는데 막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줬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선거를 두고라도 좀 저희들이 지양해야 될 선거운동 방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